네, 반갑습니다. 제가 둘이 옷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자유인으로 이런 복장을 해야 되고 이 양반이 정치인으로 이런 복장을 해야 되는데 잠시 뒤바뀌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성근입니다. 예, 유시민입니다. 예, 저희 올라오긴 왔는데요. 진행자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그래서 저희끼리 좀 묻고 답하고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6주기 맞아서 하는 행사여서 잠시 이야기 나누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3일이면 6주기인데 우리 문성근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남는 거는 그 당일 아침에 대게에서 나가셔서 풀을 뽑는 모습이 제일 잊혀지지 않는데 그건 너무 긴 가슴 아픈 얘기라서 접으면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전에 이렇게 지역구를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근데 이제 제주의 어떤 지역구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지구당사에 정말 다 무너진 소파, 비닐으로 소파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70 넘은 당원분들이 한 7, 8분만 앉아 계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긴 한데 왜 젊은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근데 경선 때 가신 거죠? 예, 경선 좀 전에요. 근데 잠깐 얘기를 하시다가 노 후보가 일어나시더니 제가 말씀드리러 왔으니까 정중하게 일어나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당신의 구상을 쭉 열심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슬며시 이렇게 손을 잡으시더니 좀 우습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 정치 현실이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늘 남아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나 봐요. 제가 몇 살 더 어려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님은 온라인에 가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말씀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뭐 소리도 지르시고 다 하잖아요. 제가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임기 다 돼 갈 때 그때 민주평통 자문회의 있죠? 거기서 우리 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관련해서 그때 전직 참모총장 많이 있고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 성명 내고 할 때예요. 그때 이렇게 호주머니 손 넣으셨다가 어느 신문에 크게 나셨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이게 제일 기억나요, 저는. 예. 최근에 신영복 선생님이 어디 인터뷰 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던데요. 놀랍게도 신영복 선생님이 보시기로는 우리나라가 인조 반정 이후로 노론 권력이 선 이래 권력 교체가 한 번도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조 반정이 뭔지 아시죠? 광해군 쫓아내고 그죠? 그래서 노론이 집권하고 나서 일제 때 한일 병탄될 때 일본 왕이 주는 자귀 노론이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0년 동안 행정부만 조금 바꿔봤지 나머지는 그대로 노론 권력이 지금 400년 이어오고 있다. 그게 실감이 나서 전 정권은 어디 가버렸는지 이제는 무기연기돼 버렸고. 네, 지금 조중동도 나서서 박근혜 정권이 외교를 너무나 못한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자권 환수 연기할 때는 동의했었거든요. 그거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났는데 어쩌면 이렇게 철면피 같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정말 민주정부 10년 딱 해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되는데 개혁 세력이 44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러거든요. 10년 후로 우리 부족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7년에 분명히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몇 년 할까요? 몇 년?
네, 한 40년 정도 하면 좀 그-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욕심이 과하시네. 저는 10년만 다시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10년이라도. 예. 근데 1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좀 어렵다고들 하던데 요새. 여기서 이제 어려울수록 또 희망을 찾아야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근데 아까 우리 세월호 실종자의 어머니 또 이제 가족들이 나오셔갖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배를 못 건졌잖아요. 안 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를 아직 안 건진 것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디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지? 왜 나라가 이렇게 안 바뀌지?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바뀌지? 왜 국가가 이렇게 안 바뀌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이 늪에서 좀 끌어내서 앞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우리 지금 여러분도 그거 고민하시지 않아요? 네. 기득권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10년 했으니까 부족한 건데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얘기를. 아니 근데 저는 워낙에 통찰력이 뛰어난 아니. 정치 분석가. 자 그렇죠. 정치 망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평당원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은 뭐 집권할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고요. 우리 문성근 선배가 몸담고 있는 당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새 좀 시끄럽대. 아니 저는 원래 민주통합당 당원이고 아,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아니에요? 당원은 아니죠. 민주통합당 당원이었었는데 아니었구나. 사실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미 다 얘기했고 특위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천개혁 특위,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 그다음에 경제정당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화두를 제시했고 그 특위들이 다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대로 가면 돼요. 근데 새삼스럽게 뭐 또 내놓으라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제안한 건 들여다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늪에서 빠져나와서 가려면 좀 괜찮은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제도를 못 쓰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노론이 인접 안정으로 집권한 이후로 예. 지금 400년 넘게 지금 집권해 와서 지금 새누리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번 당. 예. 1번 당이 있는데 이 선거에서 1번 당을 이겨본 게 대통령 선거 딱 2번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이길 97년, 때, 예. 2002년. 예. 첫 번째 이길 때는 저쪽이 좀 쪼개졌잖아요. 이모 씨가 출마해가지고 500만 표, 싹. 이렇게 돼서 그때 김대중 후보가 뭐 한 38만 표? 네, 30몇만. 그 정도 이겼죠. 그죠? 500만 표 가지고 갔는데 그때 겨우 이겼고요. 그때는 이제 이 1번의 분열로 이긴 게 컸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예, 노무현 후보가 그때는 정몽준 씨를 이렇게 쓱 땡겨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뛰쳐나갔지만 여하튼 1대1로 붙어서 이겼잖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 네.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딱 보면 새누리하고 새누리 아닌 거하고 이렇게 밖에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새누리 대 비새누리 이렇게 되면 바뀐대요. 근데 비새누리가 반이 넘는데 요게 다 다르대요. 전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못 바꾼다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네. 넘어야 될 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1야당이 쓸데없는 것 같고 떠들지 말고 정권 교체를 향해서 마음을 합쳐야 되는 일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 힘인데 오늘 주제가 정당권이 정치인들이 지들끼리만 놀게 냅둘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으로서 정당을 견인하고 압박할 수 있고 참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을 하는 것. 네, 세 번째는 지금 평당원으로 있는 정의당을 포함해서 이 야권 정당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또는 통합을 하든 그래서 단일 정선을 형성하는 일,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부분은 좀 한번 얘기를. 평당원이라.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속한 당이 아니라서 남의 당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제 좀 제일 큰 야당에서 좀 서로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참고, 그죠? 옛날에 우리 대통령님 말씀에 서로 좀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될 수 없겠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어요. 우선 네네. 지금 당원 아니시라니까 뭐 제가 뭐 별로 할 전 말은 시민으로서 없는데. 압박합니다. 예. 계속. 두 번째는 이제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죠. 우리가 정당의 시민 참여를 받아보려고 노력했던 게 그때 열린우리당 때였는데, 그렇죠. 예. 그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 뒤에. 근데 다시 문을 열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큰 정당이 제1야당이 문을 안 열면 시민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리 밖에서 압박을 해도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차제에 좀 정당이 잘 발전하고 좀 교체해서 대한민국이 바다 밑에서 좀 위로 올라오도록 원하는 시민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당원 아니신 분들도 당원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에서 문을 좀 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재인 의원이 대표에 출마할 때 공약을 한 것이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으로 진화하겠다라고 명백히 선언했고 취임 후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그리고 그것이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그 힘으로 도리어 내분도 정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재구상인데요. 아까 유시민 대표 얘기하셨지만 그 비 한 나라가 다 합쳐야 되는데 제1야당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경우에는 정당으로 나뉜다면 다 힘이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당에서 네트워크 정당을 추진하되 저 같은 사람은 시민이니까 바깥에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온라인 광장을 만들어서 초정파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구상 진행 중이거든요. 가급적 빨리 6월 안 또는 7월 초면 이 제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릴 참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가 네트워크 정당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두 번째, 다음 달 중에 저 문성군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민 플랫폼을 제안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예. 근데 제가 있는 정의당은 문 열어놔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시민 네. 플랫폼 안에 정의당 지지자들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면 돼요. 같이. 이제 초정파로. 우리 참여정부 때 총리 되신 두 분 저기 계신데요. 제가 이제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제가 당원인 이유는 옛날에 정치할 때 시민 여러분 어느 당이든 정당에 참여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책임지느라고 지금 열심히 평당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또 진보적인 시민단체, 더 진보적인 정당, 또는 정당은 아니지만 더 진보적인 정치 세력, 이분들께는 딱 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의당 당원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덜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가지고
대충 비슷하면 좋다 이렇게 하고 예. 예. 이렇게 하듯이. 예, 우리끼리 이렇게 하듯이. 너 뭐 손가락이 4개냐 5개냐 따지지 말고 1번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1번 빼고 다 모여.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바다 위로 건져 놓고 그다음에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약간 왼쪽으로 할 건지 약간 중간으로 할 건지 이런 거는 일단 배를 건져 놓은 다음에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바꾸면 절대 우리끼리 강목 들고 치고받고 하지 말고요. 작전 짜 가지고 선발 맞춰서 합시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우리 17년에 감사합니다. 바꾸고 또 우리 좋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길게 해서 이 사회를 정말 이 국가를 민족의 공동체를 밝게 바꿔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맙습니다.